여러분,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터뜨린 날,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제품이 타격을 받았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왜 반도체만 살려줬을까요? 트럼프도 알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없이는 미국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스마트폰, 자동차, 전투기, 인공위성, 병원 의료기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유튜브 서버까지 전부 반도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한국에서 만듭니다. 정확하게는 한국 수출의 약 5분의 1,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이 반도체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올라가야 하고 반도체가 올라가려면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3편에 걸쳐 이걸 제대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위로는 어떤 산업이 붙어 있고 아래로는 어떤 산업이 달려 있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요. 1편인 오늘은 먼저 지금 반도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야기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요.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반도체 세계에서 왕이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GPU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칩이요. AI가 수학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 GPU가 많이 필요했고 그 GPU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HBM이라는 메모리도 함께 떴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런데 최근 이 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AI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AI는 이랬어요. 질문을 넣으면 답을 내놓고 끝. 마치 자동 판매리처럼요. 그런데 지금 최전선에서 쓰이는 AI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억을 안에 쌓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를 AI 두뇌 안에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외부에 분산시켜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메모에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보는 것과 똑같아요. 둘째, 스스로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단서나 힌트로 취급해요. 항상 다시 검증하고 틀린 기억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셋째, 여러분이 자리를 비워도 계속 돌아갑니다. 대화창을 닫아도 AI는 정보를 정리하고 모순을 제거하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혼자 계속합니다. 한마디로 AI가 계산기에서 비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기억하고 저장하고 검증하면서 계속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AI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면 어떤 반도체가 중요해질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NAND와 SSD, 그리고 일반 D램입니다. GPU는 사라지지 않아요. HBM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둘에 집중됐던 권력이 이제 더 많은 반도체 부품들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NAND와 SSD, 가장 큰 폭으로 수혜 예상. 일반 D램, 구조적 수요 증가. SRAM이라는 온칩 메모리, 중요성 증가. GPU 여전히 중요하지만 독점 지위 약화. HBM 핵심이지만 절대적 독점 흔들림. 반도체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어요. 2026년 2분기 기준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NAND 가격 상승률이 D램을 추월했습니다. 시장이 이미 방향을 알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들은 누가 만드냐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회사 모두 NAND, D램, HBM을 동시에 만드는 곳이에요. AI 수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이 두 회사가 수의 중심에 서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평택의 새 반도체 봉장 라인을 증설하는 신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달 들어 장비 공급 계약 공시가 여러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시 하나하나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새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는 흐름, 그 자체가 산업 사이클의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CXMT라는 중국 메모리 회사가 퀄컴과 손을 잡고 스마트폰용 맞춤형 D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당장 큰 위협은 아닙니다. 아직 기술 격차가 있고 주로 중국 내수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독립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단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어도 반도체를 길게 보신다면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는 계속 주목하셔야 합니다. 뇌피셜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트럼프도 건드리지 못한 반도체, 한국 경제의 20%를 먹여 살리는 산업,
그리고 그 반도체 세계에서 지금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계산기기에서 기억, 저장, 검증 시스템으로 진화하면서 GPU와 HBM 중심이던 무게중심이 NAND, SSD, DRAM과 네트워크로 분산되고 있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겐 이건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제품이 더 오래 팔리는 구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반도체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산업들이 붙어 있는지 위를 올려다볼게요. 반도체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업의 손을 거치는지 꽤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뚠코였습니다.